안녕하세요. 금인 아침마입니다. 제가 몇 달 전에 채무통합 이후에도 신용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했어요. 신용관리를.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채무자분이 연락을 주셨어요. 이분께서는 저번 달, 한 달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해서 채무통합을 하신 겁니다. 채무통합. 다행히 그 당시에 이분이 이금융권 채무가 여러 건 있었는데 이걸 저축은행 한 건으로 해가지고 아주 통합을 잘 했어요. 근데 오늘 또 연락이 왔습니다. 연락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, 몇 달 전에 올렸었는데 채무통합 이후에도 신용관리를 잘 하세요, 이 뜻이에요. 자, 이 내용이 뭐냐,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채무통합을 하는 이 시기에는 그렇게 신용이 좋지 않습니다. 왜? 기존에 여러 건의 채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, 이금융권에.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좋을 리가 없죠. 그래서 채무통합을 하더라도 이 금리가 다소 높게 형성이 됩니다. 거의 뭐 10%대 중 아니면 후반 이렇게 형성이 돼요.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로 묶어 놓으면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고,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.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거. 그리고 신용 점수를 또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. 통합을 하게 되면 신용 점수를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. 자, 신용 점수를 올라가고 나면 그때 다시 또 채무 통합을 하자고 했어요. 또 채무 통합을 이제 채무 통합이라 그냥 대안이죠. 대안 대출이죠. 뭐 같은 이금융권이 하시지만 대안을 하게 되면 이 적용되는 금리가 점점 더 낮아진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 참고하시고. 자, 이분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. 그분이 그 당시에 저축은행에서 얼마를 이용했냐면 그 당시에 5,570만 원을 이용해 가지고 채무를 다 통합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적용되는 금리가 17.7%가 적용이 됐어요. 금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죠. 신용이 안 좋으니까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.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한 달 지났는데 벌써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, 금리란다. 지금 현재 신용 점수가 나이스가 821점, 올 크레딧이 730점. 이렇게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. 거의 뭐 이전에 채무 통합을 하기 전에 신용 점수가 100점 가까이 다 올랐대요. 신용 점수가 100점 가까이. 그러면 상담사님, 그럼 내가 그 당시에 좀 신용이 안 좋아서 금리가 이렇게 좀 높게 형성이 됐는데 이제 신용이 좀 좋아졌으니까 이거 다시 이렇게 대안하면 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? 여기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없을까요? 라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. 맞아요. 아주 현명하신 생각이에요.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쓸 필요 없죠. 제가 뭐라 했죠? 적용되는 금리는, 이 금리는 항상 현재의 신용 점수가 어떠하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. 그 당시의 금리는 그 당시에 신용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높게 형성이 됐지만 지금 신용 점수가 좀 올라서 이 오른 점수로 다시 조회를 하면 신용 점수가 적용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했죠. 그런데 이분은 현재 그 시기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고객 말씀도 맞아요. 분명히 현재 이전보다 신용 점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면 이전보다 분명히 현재보다는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시기가 아니냐? 제가 시기를 딱 몇 개월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그 시기를 봐요. 6개월 정도. 6개월 정도 후. 자, 왜 제가 6개월 정도 후를 보냐? 그냥 여기다 쓸게요. 자, 일단 현재 신용 점수가 여기야. 신용 점수가. 내가 이제 대출이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금융권 여러 군데 있어.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마침 채무 통합이 됐어. 그러면 며칠 있다 내 신용 점수를 보면 이렇게
쭉 올라가 버릴 거예요. 쭉 올라가 버려.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. 왜? 여러 건수의 채무가 하나로 통합이 돼버리니까 신용점수 금방 올라가요. 이렇게. 자,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.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게 그 각도가 좀 낮아져요. 이제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. 그리고 자, 이 시기,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신용점수가 거의 뭐 그대로죠. 왜? 이제 채무 건수가 줄어들질 않으니까. 대출금이 줄어들겠지만 대출금 줄어드는 걸로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. 크게 차이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냥 눈에 띄는 동, 안 띄는 동 슬슬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언제 다시 채무 통합을 한번 했는데 다시 이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적용을 하고 싶으면 언제가 시점이냐? 바로 이 이후라는 거죠. 이 이후. 여기. 왜 그러느냐? 자, 신용점수가 지금 오르고 있어. 이제 내가 채무를 하나로 통합했어. 빡 올랐어. 그래서 나 할 거야. 좀 더 낮은 이자로 대안할 거야. 해서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낮은 이자로 대안이 된다 쳐요. 그럼 이 시점에서 대안을 했어요. 이 시점에서 이 신용점수에서 이 점수에서 대안을 했어. 자, 그러면 이 점수에 맞는 금리가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내가 시간이 또 지나면 이렇게 또 점수가 올라가니까 또 이때 한 번 더 채무 통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시점에서 한 번 또 채무 통합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. 이제부터는. 왜 그러느냐? 자, 여기서 건수가 여러 건인데 이걸 하나로 딱 통합을 해버렸어. 한 건밖에 없어. 그러니까 쭉 올라간 거야.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낮은 이자를 받자고 대안을 했어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기존에 한 건 있는 채무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건수가 생기잖아요. 새로운 건수. 신규 대출이 생긴다. 그러면 이 올라왔던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냐? 이렇게 내려가요, 또. 반대로. 아니, 건수가 똑같은데 어차피 기존에 있는 거 대안하는 것 뿐인데 왜 점수가 내려가요? 라고 할 수 있지만 신규 대출이 발생하잖아요. 대출이 신규로. 그러니까 쭉 빠지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제부터는 어차피 대출 건수는 그대로야. 한 건. 이제부터는 신용점수가 세워라 내워라 해야 돼. 올라가려면. 이때보다 훨씬 더 늦게 올라간다는 거죠. 여기까지가.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 조금이라도 더 낮은 이자로 대안을 한다기보다는 이 시기, 여기. 바로 이 시기까지 딱 기다려보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 정도면 이제 최고점이에요. 여기서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가는 이자가 더 아깝죠. 이 시기에서 대안을 이제 하는 거죠. 낮은 이자로. 그러면 이 시기에 대안했던 이자보다 더 낮은 이자로 적용이 되죠. 신용점수가 더 좋으니까. 더 낮은 이자로 대안이 되죠. 다만 여기서 대안하게 되면 여기 이분처럼 이때처럼 신규 대출이 발생하니까 신용점수가 푹 떨어지죠. 이제. 푹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세워라 내워라 하고 올라가는 거고. 한번 대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낮은 이자로 대안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. 뭐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대안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상품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렵다는 거죠. 저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 이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 시기까지, 바로 여기까지. 이게 제 생각에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뭐 3개월 정도 내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신용 점수를 보니까 느그정 뭐 몇 점 올라가고 말고 그러면 몇십 점씩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점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. 그러면 그때는 이미 거의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. 천천히 더 올라가긴 하지만 최단기간에는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이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통 6개월인 것 같아서 6개월이라는 거고, 본인이 스스로 신용정보사에서 그 내용을 보면 돼요. 우리 올크레딧, 특히 올크레딧 내용 보면 연간 점수 있어요. 연간 점수, 신용점수가 있어요. 보면은 작년 1년 전부터 나오거든요. 그때부터 신용점수가 뭐 몇 점 나와요. 이걸 본인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딱딱 좀 찍어서 그래픽으로 끄서 봐도 돼요. 그러면
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급격하게. 그러면 아직은 좀 기다려봐. 근데 저번 달부터 이게 묘의 흐름이 그냥 1, 2점이나 올라가고 몇 점 안 올라가. 몇십 점씩 올라가질 않아.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거의 고점을 다 찍었다고 보면 돼요.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대안을 해야 되겠다. 이보다 더 낮은 이자로.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채무통화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대안을 하게 되면 이자를 또 아낄 수가 있죠. 이렇게 해서 채무통합은 내가 한번 딱 했다고 해서 땡! 이게 아니라 절대로 이게 아니고 이후에도 신용관리 잘 했다가 내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 최상위까지 올라온 것 같다 싶으면 한 번 더 대안을 해서 이보다 좀 더 낮은 이자로 또 대안을 해서 이자 지출을 줄이시라는 거죠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